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주물 박종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대형 마트라던가 영화관, 음식점, 또 종교시설까지도 일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리를 다녀보시면 상당히 한가로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경제성장에도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금일 주간 전망소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좀 더 예측을 해보고요. 향후의 대응 전략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얘기 하나마나 아주 심리적인 공포감이 커지면서 뚜렷한 안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2% 내외의 급락세를 지금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깨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닥 코스피가 지난주에 6% 내외의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내일이죠. 이제 2월 3일 월요일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먼저 개장을 했던 대만의 경우에도 갑권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6% 가까운 급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상해 증시도 연휴 이전에 이미 2%대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향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감이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추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2120도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지진선은 이제 2090선 정도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경기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시클리컬리 소순한 반등을 하면서 지금 121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그 선을 하향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투매가 나오면서 이 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제 이 선이 깨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투매에 동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기에 대한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이제는 이른바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지 그 판단이 지금 이제 요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일단은 과거에 그 사스 때하고 메르스 때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 있고 또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도 많이 밀접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일변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즉 경기선 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금융시장이 먼저 앞서간 공포를 지금 앞서가고 있고 실제 실물 경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스피가 2090선까지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와 시기들을 조금씩 이제는 살펴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2선 정도가 지금 현재 선인데 만약에 전 저점인
15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하에서는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늦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섹터별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상당히 부진한 업종들은 뭐 당연히 최근에 보면 대형 마트, 또 할인점, 면세점 이런 것들이 지금 영업 중단 상황이고 중국인 관련된 부분, 또 음식, 숙박 이런 쪽은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전자 쪽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1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따른 이런 경기 민감한 IT 대형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2, 3%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도로 접근하는 것, 이제 와가지고 이른바 이제 손절을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건 확진자 증가 수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언론 기사들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주소가 그러니까 wuhanvirus.kr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감염자, 확진자는 14,000명, 그리고 사망자는 305명, 치사율은 현재 2.1% 나오고 있고 발생 국가 27개 국가입니다.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 전일 대비인데요. 지금 사망자가 전일 대비 46명 늘어나면서 305명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사망자는 없고요. 감염자는 이제 15명, 어제보다 3명 늘어난 상태이고요. 격리 해제된 쪽도 지금 인원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봤었을 때 지금 중국이 뭐 대부분 14,300명 이상의 이제 감염자와 사망자가 있고요.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한국 순서의 20명 이하의 감염자이고 사망자는 다행히 없는데 지금 오늘이죠. 필리핀에서 첫 번째 중국 이외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은 조금 잘 통제가 그래도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보니까 그 과거의 사스와 메르스 때하고도 좀 비교를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사스 때 2003년 그리고 메르스 2012년 보면 당시에 사스는 8,000명, 메르스는 2,500명 정도 감염자였는데 요번은 14,000명을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이전보다는 감염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사망자의 경우에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서는 아직은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인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스 때는 사망자가 없었던 국내에서 메르스는 36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지금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지금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15분의 이 확진 감염자도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사율이 메르스 34%, 뭐 사스 9.6%와는 현격히 낮은 2.1%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이 치사율이 적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은 이 감염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염자 수의 증가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야 금융시장도 비로소 투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이를 한번 보면 추이를 나타내주는 게 요게 지금 바이두에서 그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사이트인가 봐요. 지금 한 5시간 전에 어떤 그 분이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해놔서 제가 가져오는데요. 제가 인용을 할 때는 꼭 출처를 밝힙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한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 맨 위에 있는 분은 이제 의심 환자,
19,500명이 의심 환자고 14,000명이 확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2월 1일자까지 지금 업데이트 2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304명. 그리고 이 328명 이거는 그 치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망자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치료된 인원도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조건 그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이 확진자의 증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그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 잠복 기간이 이제 14일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게 설 연휴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하고 요번 주 정도면 이제 14일이 지나기 때문에 금주 정도 되게 되면 추가 확산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우에 지금 춘절 연휴가 끝나고 고향을 찾았던 이제 그 중국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장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고, 뭐 중국 증시도 상당히 급락세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국내도 분명히 하락세로 좀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6%대 전후에 하락세를 지금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 하락했었을 때 지지선 여부는 2090선 코스피는, 코스닥은 한 620선 전후에서 만약에 이 선을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매도는 조금 자제하고 오히려 분할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 시점들을 좀 고민해 보는, 모니터링을 해보는 이런 상황들로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반등한다고 한다면 이제 낙폭 과대주 위주 플러스 여전히 그 IT 반도체 가격들 중심으로 최근에 조금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12월 수출입 결과가 나왔는데요. 12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1%를 기록을 해서 지지난해 11월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2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수출 쪽은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2월 달은 수출 증가율이 현재 분위기로서는 확실히 플러스를 기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월은 설 연휴가 있어서 395억 달러 정도 수출 금액이었는데 지금 뭐 올해 2월은 영업일수도 하루가 많고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국내 수출 증가율은 반드시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IT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발표되는 산업활동 지표에서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동반 상승 여부 살펴보시라 했는데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이제 드디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에서 이 바이러스까지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경기 여건이 더 부진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시점에서의 이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의 회복세와 경기 반등을 지연시키고 악화시키긴 하겠지만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릴 거고, 그래서 완전히 공포감을 갖고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투자에는 늘 항상 확실한 게 없고 상황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상황들은 보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보시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 모두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그 수익률 곡선이 지금 역전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미국의 수익률 곡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1개월, 3개월은 높은 수준이 있다가 지금 5년 구간까지 쭉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나이키 형태이고 10년짜리 금리가 현재 1.5%까지 떨어지면서 3개월 금리보다 지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다시 통화 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들을 채권 시장은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연준의 그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한 상황이고요. 지난주 있었던 FOMC에서도 사실 미국은 지금 이번 우한 폐렴하고는 조금 거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한 폐렴이 세계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글로벌 경기 또 특히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는 연준도 다시 금리나 카드를 꺼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능성은 저는 한 50% 이하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현재 미국채 10년 금리가 1.5%인데 전저점이 1.42거든요. 뭐 요 수준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연준이 적어도 1, 4분기 이내에 금리나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국채 10년 금리도 지난 저점이었던 1.42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추가로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국내 금리가 3년 금리가 1.31% 그리고 10년 금리가 1.56% 전접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니까 현재 3년짜리 금리는 한 기준금리 대비 6bp 정도밖에 높지 않습니다. 요번 주에 이제 금융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국 증시가 추가로 폭락하고 국내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다시 3년짜리가 기준금리 1.25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 10년짜리 금리도 같이 떨어질 텐데 만약에 기준금리 이하로 시장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상황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은 오긴 할 텐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금리가 추세적인 하락세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빠르고 과한 공포감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일단은 제 판단이고요. 역시 이것도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팔라진다고 한다면 뭐 완전히 추세를 좀 꺾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차트들이 다 120일 이평선, 즉 경기선들에 다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번 사태가 이 글로벌 경기의 반등까지 완전히 꺾을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가격대는 이제는 추격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저가 분할 매수에 나설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 현재의 제 판단은 아직은 경기 모멘텀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보는 거는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환율의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1190원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역시 여기서 지금 이제 1200원을 뚫고 올라갈 거냐인데 지금 모든 차트들이 다 주가, 금리, 환율 동일한 시장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패닉으로 가는 상태인데 그럴 가능성들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조금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에 봤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이고 심리적인 공포감이 클 거고, 다만 요번 주가 분수령이다. 14일 이후에 이 확진자의 추가 증가 속도 여부를 보아가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도를 할지 내지는 분할 매수를 할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직은 저는 그래도 글로벌 경기의 반등 모멘텀을 길진 않더라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조금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지 않겠냐. 요번 주가 그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일단은 금융시장 최근 상황하고 향후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와 이벤트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면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눈여겨볼 거는 이제 중국이 춘절 연휴 이후에 금융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과연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폭락세로 시작을 할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제지표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차이신 PMI 또 공업이 그 중국 지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 지표는 요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관심이 지금은 뭐 이 우한 폐렴 쪽에 쏠리긴 하지만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현재 조 바이든과 워런 뭐 두 분의 각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런의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이 금융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워런의 어떤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시장이 좀 반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월 물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왔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지표들은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1월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는데 2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고요. 역시 이제 뭐 이번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좀 논쟁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뭐 아직은 동결 기조가 유망하고요. 그 화요일날 이제 미국에서 1월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가 보시면 지금 거의 뭐 저점 부근에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할지 말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뭐 살짝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5일날 수요일에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상원 표결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조금 관건이고요. 지금 이제 볼턴이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회고록에서 이 트럼프의 탄핵의 어떤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올 것 같아서 현재 백악관에서는 이 볼턴의 회고록을 출판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 상원 표결에서 얼마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있고요.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중국의 수출입 그리고 미국의 1월달 고용지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최근에 고용지표를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수의 그 대규모가 계속 이제 유지될 거냐, 이제 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현재 시간당 평균 임금은 3%로 다소 조금 높아지는 쪽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비농업 일자리 수의 경우에도 지난번보다는 다소 조금 늘어나는 쪽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표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지표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감들을 얼마만큼 좀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지 지표를 통해서 다소 조금 안도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 앞에서 뭔가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해져야 되고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밸류에이션부터 이제 꼼꼼히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었을 때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도 당연히 이제 그만큼 컸었을 텐데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받은 상황, 특히나 뭐 월요일장까지도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거의 고점 대비 10%에 가까운 그런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도 다소 이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반격의 시점들을 조심스럽게 요번 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점들을 조금씩 이제 고민해 나가는 그런 한 주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손 깨끗이 닦으시고 되도록이면 뭐 여러 그 모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번 주에는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아진 시장 환경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